뜯어보니 싹 다 한국산. 2025년 세계 경제와 안보는 사상 최고의 격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죠.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으로 맞대응했고, 일본은 고개를 숙이며 외교적 채널을 통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유럽은 WTO에 제소하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했죠. 하지만 2달 후 세계의 주요 공장들이 하나둘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계는 지금 한 나라의 움직임에 따라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최근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국제전략 컨퍼런스장. 전 세계 전략가들이 숨을 죽인 그 자리에서 미 국방부 최고의 전략가 토마스 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산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까? 뜯어보니 싹 다 한국산.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토마스 리드,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의 수석 정책 분석관입니다. 백악관에서 20년, 펜타곤에서 10년을 보낸 인물이죠.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30대에 국방부에 입성해 50세가 된 지금까지 줄곧 세계 질서를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저는 항상 자부심이 있었어요. 세계를 움직이는 거인들의 패턴을 읽고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는 능력이죠. 중국, 러시아, 미국. 이 강대국들의 체스 게임을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나머지 국가들은 그저 이 게임의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제 모든 믿음이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무시했던 한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것은 세계의 진정한 심장을 발견한 제 이야기입니다. 리드, 그 파일 좀 던져봐. 저는 국가안보회의실의 둥근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브래드 해밀턴 차관보를 향해 붉은색 최고 기밀 폴더를 미끄러뜨렸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분석 보고서가 원인이었죠. 한 번 더 확인하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해밀턴이 안경을 치켜올리며 물었습니다. 사우디입니다. 석유 카르텔 재편 움직임이 있어요. 제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왜 빠졌지? 테이블 끝에서 레이첼 코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살짝 인상을 찌푸렸어요. 리스트에 넣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성, 현대, LG가 있는 나라야.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반응이 있었을 텐데. 레이첼이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특별한 반응이 없었습니다. 회의실에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해밀턴이 의자에 등을 기대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그래. 조용한 기술국까지. 워싱턴의 결정에 고개만 끄덕이는 그들답네. 회의실 사람들이 웃음으로 화답했지만 레이첼의 눈빛은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제 보고서를 찬찬히 훑어보고 있었어요. 토마스, 한국이 침묵하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 그들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야. 두려움이겠죠. 미국 없인 생존할 수 없는 나라니까. 해밀턴이 끼어들었어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국무부 영역 아닙니까, 레이첼? 제 분석은 한국, 특별한 반응 없음으로 끝났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레이첼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리드, 당신이 얼마나 오만한지 알아?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어요. 한국은 지난 50년간 세계에서 가장 급속히 성장한 경제야. 그들이 침묵한다면 그건 무력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일 수 있어. 관료적 상상력이 과하시네요. 제가 빈정거렸어요. 세계는 여전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머지는 위성국일 뿐이죠. 레이첼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토마스 리드, 당신은 50세의 국방부 최고의 분석가라 자부하지만 가끔은 놀라울 정도로 무지해. 그녀의 말은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캔자스 공장 소식 들었어?
그녀가 제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무슨 공장? 국방부 정책 분석관이 모른다고? 미국 중부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 생산 라인 3곳이 오늘 아침에 멈췄어. 아주 작은 부품 때문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 부품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아? 레이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한국이야. 사무실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캔자스 공장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세계 생산 라인이 중단되었고 원인은 센서 모듈 업데이트 지연이었어요. 스크린을 응시하며 저는 레이첼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리드 선생님. 사무실 문이 열리고 제 조수인 마이클이 들어왔어요. 캔자스뿐만 아니라 디트로이트에서도 보고가 왔습니다. 자동차 공장 2곳이 부품 문제로 가동 중단됐대요. 또 원인은 뭐라던가? 미국 회사가 공급하는 인공지능 모듈이라는데 실제 제조는 한국에서 한다고 합니다. 제 등줄기로 차가운 감각이 흘렀습니다. 2건의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했어요. 마이클, 최근 공장 가동 중단 사례를 모두 조사해. 특히 한국 관련 부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봐. 제 목소리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마이클이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레이첼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침묵한다면 그건 무력해서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일 수 있어. 그냥 직감이야. 제가 대답했어요. 강대국의 말만 듣다 보면 가끔 조용한 목소리가 하는 중요한 이야기를 놓치게 되거든. 그때만 해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미스터리의 입구에 서 있는지 몰랐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심장을 발견하게 될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죠. 캔자스와 디트로이트 공장의 가동 중단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사무실은 전화벨 소리로 시끌벅적했어요. 리드, 텍사스의 반도체 공장도 멈췄어. 마이클이 메모장을 들고 급히 들어왔습니다. 원인은 시각 장비의 레이저 미세 조정 실패래요. 그 장비 제조사는? 제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표면상으론 미국 회사지만 핵심 부품은 한국산.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지난 48시간 동안 미국 내 11개 첨단 제조 시설에서 유사한 문제가 보고됐어요. 그리고 모든 사례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죠. 한국산 부품이나 기술에 의존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점심시간 저는 레이첼을 국방부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드디어 눈을 뜨기 시작한 모양이군. 그녀가 샐러드를 포크로 찌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레이첼이 낮게 웃었습니다. 토마스, 그 교만한 태도가 당신의 약점이야. 듣자 하니 요즘 한국 관련 데이터를 열심히 모으고 다닌다던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내 행적을 감시하나? 아니, 워싱턴은 작은 마을이니까.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겐. 그녀가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들어봐, 토마스. 한국은 10년 전부터 전략을 바꿨어. 그들은 더 이상 납품업체가 아니야. 이제 그들은 공급망의 심장이 되고 있어. 저는 주변을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어요. 지금 하는 말, 공식 분석인가? 아니, 개인적인 관찰이지. 그녀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국무부도 아직 이 패턴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모두 중국, 러시아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리드입니다. 전략기획국의 토마스 리드 씨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캔자스 공장의 기술 책임자 스티븐 콜린스입니다. 레이첼 코더가 연락하라고 하셔서요. 어떤 일입니까? 우리 공장 가동 중단 문제.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엔 단순한 업데이트 지연으로 알았는데 더 파고들어 보니 이게 의도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적이라뇨? 펌웨어 업데이트 지연이 한국에서 시작됐는데 단순한 실수처럼 보이게 설계됐어요. 하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니 이건 마치 조율된 것 같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문제가 다른 공장들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모두 한국산 부품에 의존하는 곳들이죠. 통화를 마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마이클이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미국 지도 위에 빨간 점들이 점점 더 많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56일간 총 27개 공장에서 생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클이 보고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례는 한국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도를 바라보며 목을 가다듬었어요. 마이클, 프로젝트 하나 시작하겠네. 코드명 K로 하자. 최고 기밀로 분류해. 어떤 내용인가요? 미국 핵심 산업 부문에서 한국 기술 의존도 전수조사야. 모든 연결고리를 밝혀내야 해. 마이클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그래, 한국.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계의 거인들만 주시하느라 조용히 성장한 또 다른 거인을 놓치고 있었어.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수집된 데이터를 검토했습니다. 각 공장의 가동 중단 시점, 원인, 관련 부품의 출처. 모든 정보를 시간순으로 나열했어요. 그리고 특이한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제가 모니터를 응시하며 중얼거렸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 내에서 미세한 조정을 하고 있어. 창밖으로 워싱턴 DC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 아래에서 미국의 심장부라고 여겨지던 이 도시가 실은 수천 마일 떨어진 다른 나라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의 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어.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리드 선생님, 전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니퍼 하워드, 우리 팀의 수석 데이터 분석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프로젝트 K팀 회의실 안에는 첨단 디스플레이를 둘러싼 5명의 분석가들이 있었습니다. 3주간의 광란적인 분석 작업이 마무리된 순간이었죠.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보여줘. 제니퍼는 한숨을 쉬고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차트를 띄웠습니다. 미국 핵심 기술 인프라의 한국 의존도라는 제목의 원형 다이어그램이었어요. 배터리 기술에서 한국 의존도는 83%입니다.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74%, 디스플레이 부품은 68%, 센서 및 모듈은 놀랍게도 71%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순간적으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수치의 충격에 말을 잃은 듯 했어요. 이게 맞나? 팀원 중 한 명인 데이비드가 불편한 듯 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이 아니라 3번 검증했습니다. 제니퍼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중국산이라고 믿었던 많은 부품들은 실제로는 한국 기술을 라이센싱한 것이었고 일본이라고 알려진 센서 기술의 상당 부분은 한국 협력사가 핵심 공정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어요. 제니퍼, 56일간의 공장 지연 패턴 분석은? 그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시간순으로 정렬된 공장 가동 중단 사태와 관련 한국 기업들의 미세한 공급, 조정 내역이 그래프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체계적입니다. 제니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각 지연 사태는 별개의 기술적 문제로 위장되었지만 패턴을 분석해보면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인 행위인가요? 데이비드가 다시 물었어요. 제니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모든 지연은 결국 해결되었고 심각한 피해를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시위 같았어요. 그들의 존재감을 증명하려는 조용한 시위. 저는 창가로 걸어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 SK, LG 같은 한국 기업들이 세계의 심장을 조용히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 세계관을 뒤흔들었어요. 리드 선생님, 다음은 더 충격적입니다.
제니퍼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추적해온 기업들이 인수합병 내역을 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전략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목 부분을 장악해왔습니다. 목이라니? 제가 되돌아보며 물었어요. 네,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이요. 우회할 수 없는 필수 기술과 부품들이죠. 그녀가 새로운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최종 제품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핵심 부품에 집중했어요. 그 결과 오늘날 글로벌 기술의 심장은 한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응시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야. 국가 안보의 문제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팀원 중 가장 젊은 알렉스가 물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늘 큰 소리로 자기를 과시하는 나라들에만 집중해왔으니까. 조용히 실력을 쌓은 나라는 눈에 띄지 않았던 거지. 이 보고서의 제목을 뭐라고 할까요? 제니퍼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하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세계는 조용히 한국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고 있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제목은 우리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데이비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워싱턴 DC의 국회의사당 돔이 멀리 보였어요. 세계의 중심이라 자부하던 이곳이 실은 다른 나라의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다음 주에 국제전략 컨퍼런스가 열려. 내가 직접 이 내용을 발표하겠어. 세계는 진실을 알아야 해. 팀원들이 놀란 눈빛을 교환했어요. 이는 단순한 보고서 발표가 아니라 세계 질서에 대한 미국의 인식 자체를 뒤흔드는 행동이었으니까요.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로버트 프로스트 강당은 세계 각국의 인사들로 빼곡했습니다. 외교관, 안보 전문가, 학자, 그리고 소수의 특별 초청된 언론인들까지 모두가 연례 국제전략 컨퍼런스를 위해 모였어요. 대기실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 자료를 확인하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레이첼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진짜 이걸 할 거야?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가 말하고 있어. 세계는 알아야 해. 알아, 하지만. 레이첼이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해밀턴이 오늘 아침 국방부에서 전화했어. 내 발표를 취소하라고. 제 눈이 커졌어요. 무슨 권한으로? 상부의 지시라고 하더군. 그녀가 긴장된 표정으로 말했어요. 토마스, 내가 발견한 것이 우리의 전략적 판단 실수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건 국제 컨퍼런스야. 취소하면 더 의심만 살 뿐이지. 토마스 리드, 미 국방부 전략기획국 수석 정책 분석관을 소개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어요. 저는 레이첼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30년간 국가를 위해 일한 건 진실을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야. 강단에 올라서자 수백 개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첫 줄에는 일본 대표단이, 그 옆으로는 중국 외교관들이 앉아 있었어요. 흥미롭게도 한국 정부 대표는 보이지 않았고 대신 뒷줄에 몇몇 한국 기업인들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세계관을 뒤흔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첫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작은 나라가 강대국의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중국 대표단 쪽에서 누군가 통역기를 귀에 바싹 대며 뭔가를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에 있는 이 스마트폰을 봐주십시오. 저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어 보였어요. 미국의 자랑, 애플의 기술력이라고들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을 분해해보면 다음 슬라이드에는 스마트폰의 분해도가 나왔고 각 부품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표시되어 있었어요. 화면의 60% 이상이 한국산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애플이 아닙니다. 이건 한국입니다. 청중석에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본 대표단이 서로 귓속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중국 대표들은 빠르게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6일간 미국 내 27개 공장에서 생산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를 단순한 기술적 문제로 치부했지만 철저한 분석 결과 저는 공장 지연의 패턴을 보여주는 복잡한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어요. 그리고 모든 지연 사태가 어떻게 한국 기업들의 미세한 공급 조정과 연결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적대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조용한 시위였어요. 우리가 여기 있다는 메시지였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경제학자로 보였어요. 잠시만요, 리드 씨. 그렇다면 한국이 의도적으로 세계 경제를 방해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해가 아닙니다. 시연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감을 전략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다음 슬라이드에는 지난 10년간 글로벌 공급망에서 한국 기업들이 장악한 핵심 기술과 부품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세계의 디지털 신경계는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배터리, 메모리, 센서, 디스플레이. 이 모든 것이 멈추면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이 멈춥니다. 강당은 이제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충격과 놀라움이 역력했죠. 중국 대표단의 한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마도 긴급 보고를 하러 간 것 같았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조용히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일했고 어느새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을 장악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강당은 불안한 침묵에 휩싸였다가 곧 질문 세례가 쏟아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맨 뒷줄에 앉아있던 한국 기업인들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버드 발표 직후 저는 캠퍼스 건물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질문이 빗발쳤어요. 리드 씨, 본인의 발표가 국제관계에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실이 혼란을 일으킨다면 그 혼란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팔을 잡았어요. 레이첼이었습니다. 긴급 상황이야. 지금 당장 세미나실로 가자. 그녀가 속삭였어요. 세미나실에 들어서자 해밀턴 차관보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리드, 자네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 대통령이 직접 제 발표에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해밀턴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뉴스 속보였어요. 미 국방부 고위 관리 한국이 세계 경제 심장 장악 주장 파문. 자네 발표가 외교적 대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해밀턴이 말했어요. 특히 일본과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하고 싶었던 지점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반발할까요? 내 분석이 맞기 때문 아닐까요? 레이첼이 끼어들었어요. 토마스가 맞아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외면해왔어요. 한국의 영향력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커져 있습니다. 해밀턴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 그렇다 치자. 하지만 왜 공개 발표였지? 내부 보고서로 충분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서랍 속에 묻혔을 겁니다. 세계는 이 변화를 알아야 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국 일본 상공회의소 대표였어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대요. 특히 반도체 소재 공급망에 관한 재평가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해밀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보게, 리드. 자네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은 취소하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첫 발표는 사실관계였어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합니다.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들에게 노라고 말했는지에 관한 내용이니까요. 무슨 소리야? 해밀턴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서류 가방에서 두 번째 발표 자료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반도체법과 한국의 대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국이 반도체 기술 자료 공유를 요구했을 때 한국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했죠? 제가 물었어요. 해밀턴이 당황한 기색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건 복잡한 협상 과정이었어. 아니요, 단순합니다. 그들은 거절했어요.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드 보복 때는 어땠나요? 1년간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한국은 굴하지 않았죠. 레이첼이 끄덕였어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계 언론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무너질 거라 예측했지만 1년 만에 그들은 핵심 소재의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제가 말을 마무리했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닙니다. 전략적 결단력이죠. 해밀턴은 잠시 침묵했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말하고 싶은 건 뭐지? 한국은 더 이상 명령을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판단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외부 압력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레이첼이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발표를 강행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계는 이 변화를 이해해야 해. 우리의 외교 전략, 안보 정책, 경제 계획, 모든 것이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야 하니까. 해밀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았네. 멈출 수도 없을 테니. 하지만 백악관에는 내가 설명할 테니 발표 후 즉시 워싱턴으로 복귀하게.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버드 캠퍼스의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죠. 두 번째 발표를 준비하며 저는 문득 이 모든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떠올렸어요. 한국의 침묵, 그 조용한 자신감. 이제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세션이 시작되기 전 강당은 첫 발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덕분이었죠. 이번엔 언론인들도 더 많았고 심지어 몇몇 기업 CEO들의 모습도 보였어요.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던 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의 문화 담당 서기관이었습니다. 리드 씨,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공손하게 물었어요. 저는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오늘 두 번째 발표 주제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라고 들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혹시 이것이 도움될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는 작은 USB를 건넸습니다. 최신 글로벌 문화지수 데이터입니다. 공개되지 않은 자료이지만 리드 씨의 분석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의아했지만 USB를 받았어요. 왜 이런 정보를 주시는 건가요? 제 발표가 한국에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서기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마침내 이 변화를 인식해 준 것이 반갑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호기심에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요. 그 안에는 놀라운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K-팝, 한국 드라마, 영화, 게임의 글로벌 소비 패턴과 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한 방대한 자료였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발표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새로운 데이터를 재빨리 발표 자료에 통합했습니다. 이제 더 명확한 그림이 보였어요. 오늘은 한국의 진정한 힘, 아마도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바로 문화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세계 각국의 대형 전광판에 비춰진 K-팝 아티스트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두바이의 초고층 빌딩까지. 이것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는 전략적 소프트 파워입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글로벌 시청률 통계가 나타났어요. 지난 5년간 700%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이 성장률은 어떤 국가의 군사력이나 경제력 확장보다도 빠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한다는 점입니다. 청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고위 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한국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전 계약도 긍정적으로 봤죠. 이게 바로 문화의 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류 팬들의 구매 패턴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K-팝에 빠진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구매할 확률은 평균 320% 높아졌고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89% 상승했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문화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왔습니다. 그들은 문화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가 브랜드와 영향력의 핵심임을 정확히 이해했죠. 저는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의 대형 광장에 모인 5만 명의 군중이 거대한 스크린으로 한국 드라마 폭삭소가 수다의 마지막 회를 시청하는 장면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 장면을 보십시오. 남미의 한 도시에서 5만 명이 한국 드라마를 보며 울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연결이 갖는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총 없는 전쟁의 승리입니다. 한국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는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전장, 문화와 감성의 전장에서 싸워 이기고 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질문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한 중동 국가의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한국 문화가 왜 이렇게 보편적 호소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현대와 전통, 개인과 공동체, 동양과 서양의 절묘한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문화는 현대적이면서도 인간적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보편적 언어로 전달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강당을 나오는 길에 어급 할리우드 프로듀서로 알려진 인물이 다가왔어요. 리드 씨, 당신의 분석은 우리 업계에 충격을 줬어요. 우리가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단순한 지역 현상으로만 여겼던 게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계는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뭐야? 워싱턴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세계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거야. 하버드 컨퍼런스가 끝나고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발표가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컸어요. 언론은 연일 한국 영향력 충격 보고서를 다루고 있었고 국제사회는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옆자리에 앉은 레이첼이 말했어요. 해밀턴이 방금 문자를 보냈어. 백악관에서 전략회의가 열리고 있대. 나에 관한 회의인가? 레이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발표 때문에 혼란이 커지고 있어. 특히 일본과 중국 쪽에서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대. 비행기가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맞은 건 국방부 차량이 아닌 민간 택시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국방부 청사에 도착하자 평소와 달리 경비원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제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동료들의 표정도 미묘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피했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죠.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해밀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토마스, 상황이 복잡해졌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는 자네 보고서를 과장되고 선동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문제는 데이터가 아니라 해석이야. 해밀턴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네가 일으킨 파문을 수습하기 위해 당분간 모든 공개 발언을 삼가고 내부 보고서 작성에만 집중해 달라는 지시가 내려왔어. 말인즉슨 제게 침묵 명령이 내려진 거였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좋군요. 더 심층적인 분석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해밀턴이 떠난 후
저는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버드에서 받은 추가 데이터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아 계속 작업했어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적막한 공간에서 저는 지난 몇 개월간의 모든 발견을 다시 처음부터 검토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어떻게 아무에게도 포착되지 않았을까?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방산, 배터리, 반도체, 선박, 문화까지.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이 산업들이 하나의 나라로 수렴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놀라웠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마지막 데이터 분석을 마치고 모니터 화면을 바라봤어요. 거기에는 세계 지도 위에 한국 관련 키워드 클러스터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네트워크 다이어그램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이 한 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고?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국제 무대에서 발표했던 내용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실제 상황은 훨씬 더 심대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경제의 심장부를 이미 장악했고 이제 문화를 통해 영혼까지 파고들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피곤에 지친 눈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제 발표나 발견에 관해 물어보지 않았어요. 마치 모두가 의도적으로 그 주제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용기를 내어 제임스에게 물었어요. 그는 제 팀의 중견 분석가였습니다. 제임스, 내 하버드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는 불편한 기색으로 주변을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위에서는 이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길 원하는 것 같아. 한국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왜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느냐는 질문이 불편하거든. 그래서 다들 모르는 척하는 거군.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은 이걸 단순한 경제 분석으로 치부하고 싶어 해. 한국이 잘하고 있다는 정도로. 당신처럼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결론까지 가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누구도 제 발견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에 갑자기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모니터 화면에 떠 있는 한국 관련 키워드 클러스터를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나 화려한 발표 대신 철저한 개인 기록을 남기기로 했어요. 언젠가 세계가 이 진실을 깨달을 때를 대비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저는 새 폴더를 만들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내가 본 건 달랐다. 밤을 새워 작업한 저는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개인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5개월간의 조사와 분석을 담은 자료였어요. 표지에는 단 2글자를 적었습니다. 한국. 이 폴더는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한 분석가의 개인적인 기록이었죠. 어쩌면 미래의 누군가 또는 제가 다시 이 패턴을 검증할 때 참고할 자료가 되길 바랐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워싱턴 DC의 새벽 풍경이 보였어요. 권력의 상징들이 즐비한 이 도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현실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나는 분석가다. 저는 빈 종이에 펜을 들고 적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예언자가 되고 싶다. 이어서 제 발견을 담아내는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닌 한 분석가의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시스템의 심장을 조용히 조율하고 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움직임이 멈추면 세계는 멈춘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의 핵심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세계의 핵심 동맥을 장악해왔죠. 알람 소리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 6시 30분, 곧 직원들이 출근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서둘러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메모 한 장을 더 작성했어요. 미래의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처럼요. 이 보고서를 읽는 당신에게. 처음에는 단지 공장 가동 중단 원인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깊이 파고들수록 세계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목격하게 되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세계의 흐름을 바꾸는 나라가 되었다.
그들의 기술 없이는 현대 문명의 상당 부분이 멈출 것이다. 이 변화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우리의 오만함을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오전 7시 로버트 국장이 들어왔어요. 그는 제 지친 얼굴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토마스, 밤샜나? 괜찮은가? 몇 가지 마무리할 게 있었습니다. 저는 폴더를 서랍에 넣으며 대답했어요. 로버트는 제 책상 위 자료들을 힐끗 보더니 물었습니다. 하버드 발표 후속 작업인가? 저는 망설였어요. 제 발견을 공유할까? 하지만 그때 로버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요한 전화네. 그는 서둘러 나갔어요. 다시 혼자 남은 저는 한국 폴더를 정리해 서랍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미래 참고용이라는 라벨을 붙였어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대국들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다른 진실이 자리 잡을 거예요. 퇴근 시간, 저는 마지막으로 컴퓨터 화면의 세계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한 작은 나라. 사무실을 나서기 전 저는 서랍을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그 안에는 세상이 아직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죠. 사람들은 강대국의 말에만 귀를 기울인다. 저는 불을 끄며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지금 세계는 한국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의 핵심에서 세계 공급망을 지휘하고 국방에서는 스스로를 지키며 다른 나라를 지켜주는 힘까지 갖춘 나라가 되었습니다. 외교에서는 강대국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문화에서는 세계를 올리고 웃게 하는 감정의 수도가 되었으며 전략적으로는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는 가장 작지만 가장 강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르던 나라에서 흐름을 바꾸는 나라로. 한국이 없으면 세계가 멈춥니다. 뜯어보니 싹 다 한국산.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